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해발 675m에 달하는 구룡산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곳 구룡산은 경북 경산시의 최동극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예부터 구룡산은 이쪽에 북쪽에 있는 영천시의 북안면, 그리고 이쪽엔 청도군 정산, 이쪽에는 경산시 매남사리, 이렇게 해서 3개 시군이 서로 접해 있는 꼭지점에 불쑥 솟아나 있는 저곳, 해발 675m입니다. 이 구룡산은요, 예부터 동해의 용왕의 셋째 딸이 와서 안주하고 그의 자식 9명을 성천시켰다 하는 그런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구룡의 생성 역사를 전설로 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이 연못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려한 구룡산의 그 산세가 작은 계곡을 이루면서 그 계곡 사이로 스며 내려오는 물들이 고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용종자 물술자로서 서서 용수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이곳에는 경산시의 최동극인 만큼 많은 설화를 간직하고 있고, 또 역대부터 경산시의 관직에 임한 수장들은 이 구룡산을 맨 먼저 답사를 해서 구룡산에 아주 유서 깊은 길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속설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경산 이 소재지권을 내려다보는 주산이 바로 성암산입니다. 이 성암산은요, 다분히 임진왜란과 관계를 두고 있고, 그 임진왜란 속에서도요, 지역의 어병들 또 성병들의 활동상을 그대로 이 산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위패와 성인을 받드는 제기를 지켜준, 또 제의복을 지켜준 그런 산이다 해서 결국은 성인 성자를 붙이고 바위 암자를 붙여서 그 산을 성암산이다 했다는 것이죠. 다음은 무악산입니다. 무악산은 하양에서 빼어난 산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무악산은 춤출무자에 학학 내산자거든요. 그러니까 학이 마치 춤을 추는 듯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보이는 팔공산과 연계해서 팔공산 높은 줄령까지 날라 올라가려는 그런 형국의 산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양 자체도요, 그 금호강 호수가 마치 은빛으로 이렇게 비친다 해서 훗날 금호강이 있는 그 일대의 취락을 하양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팔공산은 무엇보다 신라시대 때 김유신 장군을 지켜주고 김유신 장군을 살려주었던 산이다 하는 그런 기록이 삼국 유사에 남아있죠. 그런 기록을 미루어 보았을 때 김유신은 경산과 또 팔공산과는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서기 642년에 김유신은 선덕 여왕의 명에 의해서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당시 압독국의 후예가 살고 있는 지금의 경산으로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온과 동시에 이곳 지명을 암양주다 하였고, 선덕 여왕도 암양주에 김유신을 군주로 파견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삼국, 사기 여러 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하도댐은 경산인들의 젖줄이 되는 남청강의 원류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바로 경산의 명산인 선이산입니다. 마치 선녀가 나래를 펴고 날아오르는 듯한 그런 형상을 한 이 선이산 줄기가 회롱하는 지점에 이 하도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도댐은 선이산 깊은 계곡을 발원해서 여기서 생성된 물이 각 하루에 각 골마다 또 흘러내리는 물과 합류를 해서 남청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대한 저수지가 축조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선인산 윗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수계가 이곳에 모이면서 송백지라는 그 저수지를 조성했는데, 이 저수지를 축조하는 기간만도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8년이란 긴 기간이 소요됐던 그러한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는 이 일대 농민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고요. 또 이 계곡이 범람할 때는 이 수계가 이 아래 지역에 포락지를 이루면서 결국 신박리, 송백리, 또 금곡리와 같은 그런 취락을 형성하고, 나머지 수계는 결국 남천천과 합류하는 긴 계곡입니다. 경산 시역의 최동극인 구룡산 아래에 있는 송림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송림지는요, 구룡산의 9용 성층과 더불어서 원효 대사가 활동하였던 주 무대로 알려져 있고, 이곳 송림지에도 한때 송림사라는 원효 대사가 창건하였다는 큰 절이 있었다는 그러한 향전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동쪽하고 남쪽의 중간 지점의 최극단인 남산면 송내지입니다. 이 송내지는요, 바로 남산인들의 젖줄이자 이 물이 흘러가서는 오목천과 합류를 해서 경산의 남천과 다시 합류해서 이 물이 북계에 있는 금호강과 다시 합류를 해서 낙동강으로 유입된다는 낙동강의 원료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남산면에 자리하고 있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하나의 관광지죠. 사진 작가들은 전국에서 사진 찍기로 가장 좋은 곳이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은 경산의 소재지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남매지입니다. 이 남매지는 저 밑에 대구 그 수성구 입구까지 이 남매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농지를 적셨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물이 경산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천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대학이 있는 그 앞쪽에 넓은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를 축조하는 데까지도 수십 년이 걸렸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와촌면 입구에 한 계곡을 송두리째 저수지로 막아놓은 바로 소월지입니다. 이 소월지는요, 신라시대 때부터 그 일대에 집성촌이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최근에 이 일대를 발굴하면서 확인된 바가 있죠. 이 소월지의 물은 와촌면 앞들을 적실 뿐만 아니라
이 물들이 모아져서 영천 모자산에서 흘러내리는 금호강 원류와 합수되어서 금호강의 본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보이는 이 현도는 1776년도에 편찬한 현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현도에 보면 향교가 중앙 위에 있고 경산 읍성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외곽지에는 남천 경사가 가장 크게 드러나 있네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경산의 옛 현령 현감의 송공덕비입니다. 경산은 1595년에 처음 조형도라는 사람이 현감으로 부임했다는 기록과 이어서 118명이 현감으로 부임하였는데 마지막에 1910년 백남준 현감이 재임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공덕비는 당시에 현감 현령으로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현민들이 이를 추앙해서 비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산의 시가지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성암산에서 보는 조망이 있고 그 다음 현성산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는 조망이 있습니다. 그 성암산에 보면은 경산의 중심 시가지가 한눈에 나타나고 또 현성산에서 보면은 멀리 자인 하양 구역까지 훤히 내다 보이는 그런 조망입니다. 여기에는 경산이라는 존재가 이 일대에 성립된 것이 바로 지형에 의해서 선택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압도국도 이러한 지형 지세에다가 바로 압도국이란 그 소국을 성립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현도는 하양현도입니다. 이 하양현도에 보면은 중앙에 관아가 있습니다. 관아가 있고 그 성은 없습니다. 없고 저 위쪽에 보면은 환성사라는 큰 사찰이 그려져 있죠. 거기는 무려 가람이 하나, 둘, 서 있는 5, 6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아 바로 위에는 객사가 있고 그 다음에 향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 역시 역대 현감이 모두 118명이었습니다. 1593년에 김오서라는 분이 현감을 하였고 1907년도까지 현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현감 현령의 명단에 보면은 처음 시작이 전부 임진왜란이 바로 시작되어 있는 그 시점에부터 시작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양은 또 특별하게요. 1592년 임난이 발발하자마자 하양에는 신해와 같은 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하양 일대에 명망 높은 선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병을 창의했다는 것이죠. 그때 창의한 분이 그 대장급으로 8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 하양읍사무소 전정 그 자리에는 하양에 팔어사비가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임난 창의 무명용사입니다. 영천성 복선호위에 출전을 하다가 신령 부근에서 참사를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이 기록은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이라든지 또 하양 의병장이었던 면화 황경림 선생의 실기에 보면 그 기록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던 분에 대한 임진 하양 어군 위령비가 있습니다. 또 하양은 지형상으로 금호강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하양 일대는 그 부근에 도읍이 형성되고 지금의 하양읍 소재지가 형성된 것이죠. 그림에서 보는 이 전경은요, 하양읍 주변을 통해서 하양 일대 모악산 앞쪽의 그 도시 취락 형태가 나타나 있는 그 현장입니다. 이곳에도 모악산에는 임진왜란 때
왜구가 약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 쳐들어왔어. 여기에 황경림 의병장과 신해 의병장이 직접 의병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물려쳤다 하는 기록이 각 실기에 남아있죠. 그리고 영천의 백운제 실기에도 그 상황들을 소상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양에도 무악산 일대와 그 다음 무악산 동편에 와촌으로 오르는 와평들 입구에는 왜구들이 약 1,500명 정도 쳐들어왔어요. 양민들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신해 의병장이 의병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물리쳤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현도 역시 1700년도 중반에 편찬된 자인 현업지에 수록되어 있는 자인 현도입니다. 이쪽에 중앙에 보면 읍내매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는 향교, 그 다음에 업치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 사찰은 지금의 용성 고적 쪽입니다. 그쪽에 대흥사라는 신라 때 고찰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상동명 구역에는 발룡사라는 신라 천년 고찰이 있었던 걸로 이 현도에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효대사가 탄생했다는 그 일대 구역에는 지금 현성산 아래입니다. 거기에는 신림사라는 사지가 있었던 걸로 이 현도에다 표시를 해 두었죠. 대부분 그 가람 표시가 세 동, 두 동, 한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그 역대 현감들의 송공덕비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지금의 개정숲 앞, 숲길 앞에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해 두었죠. 저는 김종국 박사입니다. 오늘은 자인 현청이 1637년에 복한한 이후에 초대 현감으로 임선백 현감이 부임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오늘 이 자인 현의 현감을 하였던 오행목 선생의 자인 총세록을 근거로 해서 자인 현청의 위치와 그 역할 그리고 현청의 역대 현감들의 활동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지금 신관이라는 곳입니다. 자인읍 신관인데 본래 이름은 관상이다 또 관생이다 하는 그런 지명이 있죠. 그래서 관아가 이 근처에 있었다 해서 이곳은 관청이 있었던 곳이고 관청 위에 있었던 마을을 관의 위쪽이다 해서 관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관상, 그 관의 위쪽에 있는 마을의 그 소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관리, 회관이 이렇게 들어서 있죠. 옆에는 큰 저수지가 있고 이런데 여기에 아마 그 관아 위에 마을로서 아마 이 소재지권을 형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대를 한번 두루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앞에 보이는 이곳은 임진왜란 때 창리를 하셨던 이 지역 출신 최문병 의병장께서 태어나신 고장입니다. 그 당시에 지명은 울곡리라 하였는데 지금은 우록리로 바뀌어져 있죠. 이 최문병 선생이 태어났던 곳, 거기에서 임난 때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인지제를 지어서 미리 활과 창, 칼 등을 준비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미루어 보아서 그분은 진정 이 자인 현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능히 걸 수 있는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문득 자인 현청 이건하였던 그런 현장을 밟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곳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인 현청은 고려 현종 때 경주비에 속현되었다가 1637년에 지역인들의 많은 복현 운동을 거친 이후에 인조가 바로 복현하도록 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후 127명에 달하는 현감이
행정을 돌보았고, 또 이곳은 북살이라는 지명이 곧 옛 고려 현종 이전에는 소재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군데의 현청을 거쳐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지금의 초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는 그 부위 북사리 쪽으로 아마 이건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지방민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자인은 명 이름이 그렇듯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분들이 태어난 고장이다 하였고, 도천산과 같이 불쑥 솟은 저 산 아래는 이 지역을 지키고자 하였던 뜻있는 향민들의 피를 나누었던 그러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은 더욱더 의미 있는 답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 지역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었다는 점에서 자인 현민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임진왜란 때는 최문병 어병장을 비롯해서 6, 7명의 지역 어병들이 선두가 되어서 지역의 어병들을 무려 2,000명 가까이 직무를 했다는 것은 경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자인 일대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92년 임난이 발발하였을 그 시점에는요, 경주 부에 속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경주 부에 묻혀 있었죠. 그러니까 자인 현민들은 어떠한 송사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항상 소대를 받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송사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경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인은요, 본래 고려 현종 9년에 경주부에 속현되어 있다가 지방민들의 끈질긴 복현 운동에 의해서 조선대에 와서 1637년 임선백 현감이 부임함과 동시에 복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자인의 유생들이 이 복현을 위해서 노력했고, 1592년은 자인 우록동 출신인 유생 최문병 선생이 저 물안동에서 어병을 창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 최문병 어병장이 청도 지역의 두곡 지역, 이 청도 두곡 지역에 나아가서 자인현으로 쳐들어 올려는 왜구를 미리 막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침입은 없었고, 분산에서 쳐들어오는 예를 들면 남천 금곡 쪽으로 들어온다든지 오목천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잔병과 대구를 통해서 또 영천을 통해서 들어온 무악산 쪽의 왜군들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었지만 자인여에는 외침이, 직접적인 외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최문병 선생의 지략은 대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물편에는요, 먼저 경산의 삼성년을 들 수 있습니다. 경산의 삼성년이라면 원효 성사, 설총 선생, 삼국유사를 집필한 이런 선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산 탄생과 더불어서 그분의 생애에 해낸 업적은 엄청났고, 그로 인해서 경산의 일상은 한껏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신라의 장군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서기 642년에 대야성 탄환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김유신 장군이 구 압도국 자리에 왔을 때는 암양주다해서 하나의 주로 성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초대 군주로 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청장년들을 규합해서 신라 삼국 통일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경산은 신라 삼국 통일의 전초기지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많은 애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